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51페이지에 있는 초반에 이선을 두지 말아라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저를 뭐 대단한 제가 업적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10년 동안이나 바둑 강의를 하게끔 한 강의가 바로 이선에 대한 강의입니다.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여러분들의 바둑을 복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복기를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선 두지 마세요. 이선 두지 마세요. 이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선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강의를 올렸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두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두면 안 되는지 또 반대로 어떠한 때 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페이지 그 형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선을 두지 말아라 라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이제 요런 경우인데요. 자, 돌의 흐름은 당연히 맞게 되면은 요 돌이 끊기면 잡히죠. 그래서 상대가 어떤 이유든 간에 한 번은 이선을 두게 돼요. 네. 제가 이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요 경우입니다. 상대가 이선에 두었을 때 따라서 두지 말아라. 요 경우입니다. 이선을 두지 말라고 해서 무작정 안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안 두면 끊겨서 요 백 한 점이 잡히게 되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흑은 여기를 두면 안 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선을 둬야 될 때, 두지 않아야 될 때, 즉 자기 돌이 잡히거나 공격을 심하게 당하거나 이 공수에 관련이 있는 지역, 사활과 공수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선을 둬야 되는 건데 그 나머지 뭐 집을 짓거나 혹은 상대가 두니까 둘 데가 여기밖에 없거나 그런 다른 모든 이유들은 이선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반과 뭐 오랫동안 중반까지 사활이 바로바로 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초반은 더욱더 없겠죠. 중반 넘어가서도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돌의 강약은 사활에 비하면 간혹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선을 두지 마라. 상대가 이선 둘 때 따라 두지 말아라. 이 얘기는 대략 한 80% 정도가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머지 20% 정도가 받아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52페이지에 있는 형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죠? 자기가 돌이 잡힐 때는 두는 건데 많은 분들이 돌을 그냥 무심히 따라둬요. 이 바둑이 약하실 때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정석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두고 늘고 이쪽 넓은 데로 두질 않고 돌이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렇다면 백은 어디 둬야 됩니까? 자, 원래는 상대가 여길 둬야 되니까 이쪽을 안 뒀을 때는 반대로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따라가죠. 이거 따라가고 흙을 잡으신 분들은 또 여기가 둘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젖혀 있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득을 더 봤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이제 손익계산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3강까지 잘 하셨기 때문에 흑이 얻은 이익은 뭡니까? 흑은 모양의 가치가 뭐가 있다고요? 네, 집의 가치가 있고 백은 뭘 얻었습니까? 세력으로 가치가 있는데 흑은 3-4칸밖에 12집으로 딱 묶여있는 반면에 백은 이쪽과 중앙 올라가는 세력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선을 따라간 쪽도 좋은 건 아니지만 이선에 또 따라가면 1선밖에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따라가는 쪽이 바둑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선은 패망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이선을 따라가게 되면은 항상 좁은 지역에서 돌이 뭉치니까 얻어가는 게 적으니까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형태 1의 2-1도를 보시면은
2선에 따라두면은 네, 이쪽을 당해서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흙은 네, 우선은 제가 이제 1, 2, 3강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일단 점을 차지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상대가 2선을 둡니다. 2선 두면 여기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자, 그 받는다, 받지 않는다 기준이 뭐가 있다고 했죠? 돌의 안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두게 되면은 이 석점이 돌이 끊기면서 바둑 초반 때 가장 나쁜 상황이 어떤 상황? 네, 미생마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밀고, 자, 이제 하나 받아줬는데, 이쪽을 상대가 이었습니다. 지킨 거죠. 그러면 여기서 흙은 여기를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2선인데 둡니까? 안 둡니까? 자, 이거는 안 둬야 되죠. 왜냐면 여기를 막았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백이 여기 둔다고 이 흙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공격 당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2선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를 한번 보실게요. 1-2도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의 예인데,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그 1, 2, 3강 때도 예를 많이 들었던 거죠. 백이 여기를 두면은 흙이 이쪽을 막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수들은 이창호구단은 여기서 어떻게 둔다고요? 우선 변을 차지하고 상대가 나오면, 자, 요거 들여다봐서 돌을 무겁게 한 다음에 여기서 돌을 2선을 두지 않고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2선의 돌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자, 1-2를 보면은 어쨌든 이제 상대가 흙이 안 뒀는데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따라두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네. 급소를 얻어맞으면 끊기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돌과 이 돌의 한 가운데 지점은 어디입니까? 예, 타고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흙이 이제 망하는 거죠. 자, 2선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수는 지금 2선이죠. 근데 두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수가 왜 좋은 수고, 흙은 왜 나쁜 수입니까? 네, 이게 살아가면은 흙의 전체가 뭐가 돼요? 미생마가 되죠. 그러니까 2선은 돌의 안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따라가게 되면은 항상 예, 집도 뺏기고, 네, 이렇게 세력도 모두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바둑의 모양의 가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의 가치가 있고 세력으로 가치가 있다. 집을 뺏기면은 여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력으로 가치를 위해서 밖으로 나와줘야 된다. 반대로 거꾸로 상대가 이제 세력으로 가치를 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로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두시기보다는 대부분 집으로 같이 따져러 가는데 그게 하필 2선이 유독 맞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왜냐면 돌이 4선 뒀다가 3선 두면 그 다음에 2선밖에 둘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손이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네, 다른데 넓게 다르게 둬야 된다. 요 이치를 일단 알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 형태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 유형의 실수입니다. 꼭 이 모양을 다 외우신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범하는 그런 심리, 마음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뛰어나가니까 여기 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네. 여기 뒀는데 이게 잘 둔 수일까요? 자, 여기 두고 네, 여기 띄었는데 여기 잘 둔 수입니까? 자, 이거는 잘 둔 수가 아니죠. 돌이 밑으로 갔잖아요. 이게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흙은 상당히 여기를 뒀는데 여기는 둬봤자 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뛰어나간 거예요. 그럼 백도 멈춰야 되는데 한 번 2선에 둔 사람은 계속 그 2선을 따라둡니다. 이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그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됩니까? 네, 상대가 2선을 두면 과감하게 손을 빼고 네, 또 2선 두라고 하는 거예요. 또 2선 두고 또 큰 데 두고 이거 설명을 잡았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둬서 2집, 셋, 넷, 5집이니까
한 수에 한 집밖에 얻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상대가 2선 두면은 이제 손을 빼는 건데,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는 2선 두면 거의 따라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럼 100도 따라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력대에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거 왜 두세요라고 하면 왜 둡니까? 넘어갈까봐. 살아갈까봐 두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모양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흙이 약한 돌일까요? 아니면 백이 약한 돌일까요? 네, 딱 보시기에도 백은 딱 두 개고 흙의 돌이 훨씬 많으니까 흙이 유리한 지역이죠. 백은 여기 넘어가서 살아가면 어떨까? 이 고민을 할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하필 유독 2선을 많이 가냐? 일단 그 집이 커 보인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상대가 넘어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데, 초반에 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서 이거를 공격하겠다, 잡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그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네, 흙이 뛰어나가기만 해도 뭐 그럴 수도 없고, 거꾸로 자기의 돌이 공격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 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식으로 2선에 막는 게 유독 많으신데, 공격하려고 막는다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막는 쪽이 더 돌이 약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리 2. 자, 2선을 기는 첫 번째 유형은 상대가 그냥 2선 두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유형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부분 다 아무 생각 없이 두신다고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왜 따라가냐? 네, 공격과 수비에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잡으러 간다고 2선 따라가는 거고, 또 사는 쪽에서는 살기 위해서 2선에 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끝없이 집을 좀 선호하는 유형인데요. 자, 예를 든 게 제가 2-1 5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3-3을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이 바둑에서 많이 나왔던, 예전에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백이 살아야 되니까 둬야 돼요. 네, 살아야 되니까 둬야 됩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체면이 중요하고 원리가 중요한다고 해도 돌이 좀 죽는데 원리니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뭐 있습니까? 일단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게 맞는데 두다가 보면 바뀝니다. 자꾸 기는 거예요. 왜 기세요? 왜 미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백의 입장에 미는 사람이 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백은 느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흙은 이게 집이 확실하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두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제가 3강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모든 이 바둑의 모양에 유불리를 판단할 때는 결국 이 얘기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양이 갖는 가치는 두 가지가 있다. 실리와 세력. 실리는 눈에 명확한데 세력은 눈에 명확하지가 않다. 하지만 대체로 고급자가 되면 될수록 어느 쪽을 선호한다? 눈앞의 실리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가치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딱히 정의 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는 쪽이 한 집이 늘 때요. 한 집. 그러니까 여기 또 한 집 이렇게 깨게 되는데 흙이 늘어나는 거는 통상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요. 무형의 집이 더 많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자꾸 외미세라고 하면은 집을 벌고자 하는 유형도 있지만 사활이 약해서 계속 두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활이 약해서. 근데 바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4-8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6-4란 6집의 모양은 잡히고 8집의 모양은 8생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6-4-8생이 이 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격언에 대한
모양이 되겠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가, 자 우리가 모양은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역, 흙이 두더라도 막으니까 영역이 딱 생기죠.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둘, 넷, 여섯, 일곱 집이에요. 일곱 집은 일단 잡히진 않죠. 여덟 집이다. 그럼 이제 손을 다 빼두셔도 되죠. 근데 요 정도면 손을 빼셔도 되는데 계속 미는 거예요. 사활이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왕 사는 김에 한 집씩 벌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론이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밀 때마다 이게 손해가 크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빵 따낸 30집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빵 따낸 30집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두 집이지 어떻게 30집입니까? 두 집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왜 30집이냐? 사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 영향을. 네. 그래서 한쪽에 대략 7집, 한 7집씩의 영향을 맞추니까 4, 7에 28. 그래서 두 집을 또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 따냄 30집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쪽 방향이 일단은 14집씩이다. 네, 7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쪽 방향 여기가, 이게 7집은 아니지만 영향이 그 정도로 세력은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 집 정도 늘지만 이쪽에 한번 갈 때마다 흙은 7집이 늘어나니까 얼추 보더라도 한 번 밀 때마다 100은 5집 정도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미는 사람은 사연이 다 있습니다. 사월이 약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아니면 밀 때마다 집이 생길 것 같아서, 뭐 등등 사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네, 이 선은 밀면 밀수록 좋지 않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2-6을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둑 두실 때 정말 처음부터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두고, 자, 이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고 다가갑니다. 그럼 요런 모양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데, 하나 찌르는 분들의 굉장한 특징이 뭐냐? 그냥 막으면 여기 둬서 이걸 못 잡는다. 선수로 못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찌르세요. 찌르고 막고, 이렇게 막죠. 여기 찌르는 분들과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이제 고수분들이라기보다는 똑같은 하수죠. 네, 중급이죠. 그러면은 찔러서 막고 여기를 노리는 분의 바둑이라면 이 백을 잡은 분도 똑같이 이어요. 호선 바둑이라면. 그래서 이제 흙은 이제 더 손을 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고수들은 사이더라도 중앙으로 나가죠. 네. 이 선의 돌은, 자,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의 돌은 일부러 잡지 않고 일부러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둬야지만 무조건 살고, 여길 둬야지만 잡는다. 그런 때 빼고는 안 두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중앙이 막혀야 되겠죠. 여기도 뭔가 돌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두는 게 서로 간에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초반에 이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도 막혀야 되고, 여기도 막혀야 되고, 여기도 막히려면은 이거는 거의 중후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두시는 게 나쁘다 이 얘기죠. 자, 요 사고방식으로 두시는 분들은 꼭 항상 요런 모양이 있을 때 요렇게 두세요. 자, 여기 두시는 분들도 어떤 심리냐? 원래 정수는 여기인데 한 집이라도 버리자 이러죠. 그럼 흙은 꼭 여기를 둡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대약수예요. 왜 대약수냐면은 3-3에 들어가는 맛을 없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악수예요. 근데 이걸 막고 여기를 두면은 손 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잡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따라서 두시는 분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선에 따라 두지 말라는 건 첫 번째, 요런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 선 둘 때 여기 따라 막는 게 아니에요. 손을 딱 빼주는 거예요. 상대가 이 선 두면 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저것도 안 받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거는 요거 하나를 버리고 두는 거예요. 자, 제가 강의 때 1강 때 이 얘기를 했죠. 프로는
고수들은 일단 내 귀와 내 변을 모두 차지한다. 근데 2강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의 가치에 대해서. 자, 우선 변의 가치 기본 이게 30지. 북한 벌린다라고 하면은 기본 15지. 근데 이거는 이제 무형의 자산이 더 많죠. 자, 보세요. 한 수에 30집, 네, 15집, 이렇게 45집의 가치를 두는 건데, 100이 하나, 둘, 세 번 둬서 요걸 잡았는데, 이게 과연 몇 집이나 될까요? 크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2선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설령 요걸 잡았다고 해도, 이 사이즈가 한계가 딱 명확합니다. 2선의 돌은 잡아봤자, 아무리 잘해봤자 10집이에요. 살려도 10집, 열심히 해서 잡아봤자 10집. 네, 그래서 2선의 돌은 크지 않으니 살리지도 말고 굳이 살리지도 말고 굳이 뭐 잡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2-7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7도를 보면은 이렇게 두고 자, 요건 이제 중급자 분들 바둑에서 나오는 건데 과감하게 손을 빼지 못해요. 이렇게 두고 자 여기를 두면은 지키는데 요게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나와 끊긴 약점이 있고 여기도 여기 깨진 약점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돌의 강약이가 세력.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집. 그러면 우리가 모양의 가치는 집과 세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굳이 바둑은 집도 갖고 세력을 가지면 너무 좋죠. 하지만 혼자 다 둘 수가 없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냐? 고수들일수록 네, 자기 약점을 지키는 즉 세력으로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2선 두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이 세력으로 가치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또 이게 한 수 가치가 있다, 세력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집이 명확하죠. 흙이 집이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명확한데 중앙은 이게 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뜻 돌이 못 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감 있게 초중반에는 돌이 이렇게 허공으로 이렇게 좀 가야 돼요. 그러면 싸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요거 하나 더 보실게요. 자, 2선을 뒀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나요? 안 봤나요? 네.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100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는 것 자체가 좋은 수예요. 왜 좋은 수죠? 자, 점을 자동으로 차지하면서 두니까. 네. 근데 2선에 둘 때 따라 두는 게 가장 나쁩니다. 이거는 더욱더 나쁜 게 자, 여기 들어가고 막을 때 돌이 끊어지면 결국은 위태로 와요. 원래 2선의 돌은 버려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돌을 살리게 되죠. 아까워하죠. 그러면 중앙에 계속 돌이 끊기면서 네, 하나 살리려다가 요거 하나 살리려다가 더 큰 돌을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 전체를 넓게 보고 좀 더 이제 변과 중앙을 중시해야지만 고급자가 될 수 있고 바둑의 승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귀에 머물러 있거나 2선에 머물러 있으면은 작은 이익에만 계속 이게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작은 이익을 버리시고 큰 이익을 내가 가져간다. 요 개념이 바로 고급자의 사고방식인데요. 그 대표적인 작은 이익이란 바로 2선의 돌과 여기 9군데 이익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과 2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3강과 원리 3과 원리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2선에 두지 마라 그 얘기는 많이 드리고 또 둬야 될 때와 두지 않아야 될 때 그리고 또 언제 또 둬야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언제 밀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2강일 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